반갑습니다. 투자예측의 장훈구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이걸 먹겠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때 이 상승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맥점이 좋아지고 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 와 있거든요.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해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있었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소송이었는데 이번에 한수원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이제 미국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이것까지 이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대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때 반드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꼭 살펴봐 가지고 큰 수익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서윙 추천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이 서윙 추천주도 꼭 챙겨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업 탐방 보고서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 기회도 얻고 수익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추천해드릴 세력 매집주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파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했고 눌러주고 다시 끌어올렸죠. 다시 한 번 더 소화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물량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 물량들이 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고점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력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개미에게 물량을 넘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세력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이제 끌어올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이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거는 뭡니까? 앞에 매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힘 닿는 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이 상승 직전에 여기서 물량이 집중되어 있죠. 끌어올릴 때만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끌어올릴 때만 이제 거래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줄 때는 전혀 빠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세력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져요. 그 앞에 많은 매물들, 오랫동안 쌓여있던 매물 다 소화하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져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1선인데 이것을 타고 여기서 올라가다 처음 지지하는 자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엄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맥점을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마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장원고래 히든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맥점도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는 좀 힘들고 선착순 10명에 한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갑자기 이제 개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빼고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고생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딱 선착순 10명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이 세력주로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업체가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를 했죠. 미국 법원에다가. 미국 업체가 바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근데 이 미국 법원이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하 같은 경우는 본안 심사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너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송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죠. 이게 이제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체코와 폴란드와 관련해서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작년 10월에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 원전이 미국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잘 나가니까 이제 태클을 건 거죠, 그죠? 뭐 웨스팅하우스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서로가 손해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번 이제 각하 결정으로 다시 이제 소송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국가별 원전 사업 추진 사항이거든요. 체코, 폴란드, UAE,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체코는 2036년 원전 1기를 준공 목표를 두고 있죠. 24년에 우선 협상자를 이제 선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폴란드는 뽕트누프입니다. 원전 최대 4기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한수원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UAE 같은 경우는 바카라 원전 4기를 완공을 할 예정이고 바카라 5, 6호기도 발주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시노포 원전 최대 4기를 건설 추진이거든요. 터키가 이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전이 예비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죠. 그리고 영국이 원전 8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전과 사업 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나라들도 있고 해서 아마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고, 일단 체코와 폴란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걸렸던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소송과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과 폴란드 원전 개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소송 전이었거든요. 소송 전에도 이제 폴란드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또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도 이제 한수원이 이기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또 방산과 관련해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라가 단순하게 어떤 이 한 부분만 보고 선택은 하지는 않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방산과 관련해서 또 이 폴란드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원전도 우리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체코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 사업 입찰서를 이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원전 최종 입찰 제안서가 이제 마감 기한 2주를 좀 늦췄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다음 달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 절차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체코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이제 미국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났거든요. 체코 대통령을. 체코 신규 원전 한국 기업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면 이제 원전 세일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해외 원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기 정도 또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상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나 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저점에서 때로는 돌파할 때 잡아야 되고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맥점이 중요하고,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지금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입니다. 여기서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어떤 테마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테마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이 테마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테마를 이용한 어떤 실체가, 어떤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개미들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 주가를 크게 올리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력의 흔적을 찾아가야 돼요.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 자체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닥권에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는 뜻은 뭡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분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엄청난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신이 들면,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들 속에 정보가 녹아져 있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차트 공부를 평소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 차트를 보면서 맥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고생은 안 합니다. 차트를 확대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데서 투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이 넘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습니까? 만약 10억 투자하면 4억 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렇잖아요. 버티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뭡니까? 뭐 3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투자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저점에서 때로는 이제 돌파할 때 잡아야 되고, 때로는 짧게, 때로는 이제 길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추세가 이제 나올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한 번은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승을 잡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세력선, 장기 이평선 다 이탈했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건 절대 개미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개미가 들어가지 않아요.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방이 열려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물려 있는 사람들이나 가져가는 자리지. 그리고 여기서 공매도를 했다 팔았다 하면서 또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지점이 좋은 맥점이 된다고 그랬고, 1차적으로 여기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자리는 맥점이 되지 않은데 이 자리는 맥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또 학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는 이제 맥점이 되는데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맞고 내려온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좋은 맥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이런 데서 공략을 한다면 요 224일선 이것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익이 좀 적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이까지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울 때는 바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꼬리 달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그런 데서는 바로 공략하시면 안 돼요. 갭을 띄울. 이것도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빠졌다가 이제 꼬리 달리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맥점이 돼요. 보통 음봉으로 이렇게 빠질 때는 우리가 공략을 잘 안 하죠. 그렇잖아요. 상승 방향성이 안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분봉을 좀 보면 좀 달리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60일 봉이거든요. 60분 봉인데 장기 평선 다 돌파를 했죠. 갭 띄우고. 그래서 여기서도 장기 평선하고 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바로 매수하기는 힘든 거고, 여기서 이제 15분 봉을 보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됩니다. 15분 봉은 어떻습니까? 이 세력선까지 다 돌파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3분 봉을 같이 봅니다. 3분 봉을 보게 되면은 이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오늘 이렇게 갭 띄우고 내려왔고 음봉으로 쭉 빠졌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20일선 돌파를 했죠. 그럼 이런 자리들이 다시 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분 봉, 15분 봉, 3분 봉, 3분 봉은 이제 부수적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2분 봉이 좀 애매할 때 3분 봉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1봉만 보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은 해드렸었잖아요. 저희가 해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뭐 적당하게 몇 %라도 현재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바라는 맥점은 이 자리가 아니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바라는 맥점은 어떤 맥점입니까? 이 전체적인 추세가 변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이렇게 올라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점이 딱 거기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깊게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등을 하더라도 한번 눌러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 보고 장중에라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111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자리 잡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좋은 맥점. 이때는 이게 448선까지 안 올라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와요. 이 돈의 흐름이 여기서 바뀐 거거든요. 그전에는 크게 움직였었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위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21선 끌어올리겠죠. 그죠? 그럼 이런 데가 다시 맥점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급등 흐름이 나온다. 바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세력선들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이 세력선들이. 결국은 이 세력선들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48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 위에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공략하도록 하고 만약에 급등 흐름이 나오면 장중에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때 문자로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계속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때 그 상승 직전에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것도 선착순 이거 100명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종목 대응 전략이니까 100명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 텔레그램 방에 오실 분들은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손발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서윙 추천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일단은 서윙주로 두고 여기서 어떻게 상승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완전한 저점이죠, 그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자리죠. 이런 것들은 절대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탈했는데 지지하고 다시 장기 이평선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 와 있습니다.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 여기서 세력선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 448일선에서 이제 자리 잡지 못하고 빠졌고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위에 안전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 세력선에서 골이 달리고 저항 맞고 내려왔죠.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 세력선에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계속 매물을 소화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그리든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설사 빠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인들이 좀 대응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줘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들은 변동성이 강한 자리에서 공략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공략하면 여러분들께 좀 실수를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리만 철저하게 공략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 이름이 뭐냐면 YW거든요. YW니까 그냥 이름으로 그냥 Y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Y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문자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하고 이제 손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좀 재미나는 그런 수익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단반을 굉장히 많이 가죠. 이렇게 기업 단반을 가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이제 보고서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올 상반기하고 작년에 이제 갔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갔던 기업이 BCNC죠. 그 전에는 이제 나인테크를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 BCNC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올 때 그래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대응 전략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BCNC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나인테크에 대해서 갔다 왔죠. 우리가 여기서 기업 담방을 갖고, 그리고 현재 이제 보고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거든요. 이거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그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천주로서 그 갭을 좀 메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주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 추천주를 드리니까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BCNC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급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